그러면 31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도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상당히 많죠. 수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생리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한번 짚어볼게요. 그 온도와 대사,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춥다, 내일은 덥다, 낮에는 덥다, 아침에는 춥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식물은 못 느낄까요? 식물도 플랜트도 없었다 한답니다. 그죠? 아주 센시티브하죠, 온도에. 그러면 그 식물이 자라는데 적정한 온도가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온도. 이 온도가 되면은 잘 자란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적정 온도고, 그 다음에 이제 자랄 수 있다 하는 것은 유효 온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중에 기온이 있을 것이고, 물 온도, 수온이 있을 것이고, 땅 온도인 지온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및 작물체의 이제 온도, 식물체 온도가 되겠죠. 플랜트의 온도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변온과 작물 생육, 그러니까 변온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30도 됐다가 15도 됐다가 30도 됐다가 20도 됐다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죠? 이게 작물 생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다는 거고, 그 다음 고온장에는 온도가 이 이상 올라가면은 오버되면은 데미지를 입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저온장에는 이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피해를 받는다. 그걸 또 저온장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온도와 대사 작용에서 대사 반응은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활성을 띈다.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을 위해서 높은 에너지 상태를 요구하는 이 시기의 에너지를 말한다. 이것을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 때 잠을 깨우는 것, 그게 뭡니까? 몸속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거죠. 소비가 됨으로써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온도 계수로 보면 요거 이제 Q10이라고 하죠. Q10 온도가 10도 높아짐에 따라서 엔자임 액티비티가 활성이 얼마나 증가되느냐. 보통 이제 미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Q10이 2 내지 3입니다. 액티비티가 2배 내지 3배 증가하는 것이 통상적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한 온도에서 반응 속도와 10도씨 낮은 온도에서 반응 속도의 비율 이렇게 말하고, 확산이라는 것은 한쪽에 머물러 있던 곳이 다른 쪽으로 전이된다, 퍼져나간다. 이것을 확산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저고는 식물마다 식물 체내 반응에 대한 저고는 있다 이야기를 했죠. 그럼 광합성과 호흡을 보면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광합성은 과연 뭐냐 하면은 H2O하고 뭡니까? CO2가 반응을 해서 이 빛이 물을 광분해서 뭘 만든다? 이 라이트가 있겠죠. 결국은 CH2O 탄수화물 골격과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는 밤이 되면 이게 역의 반응이 일어난다. 빛이 없으면. 그죠? 이 이야기를 했다. 그죠? 그러면 이 포도당을 만든다 하는 것은 완전한 식은 탄소 6개, 6탄당이니까 6을 곱하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식을 완성을 하려면 6분자의 물하고 6분자의 이산화탄소가 한 분자의 당을 만들고 6분자의 산소를 만들어낸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빛이 없으면 그거의 역반응, 거꾸로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죠? 밤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더 나아가면 이제 루비스코라는 엔자임 들어보셨나요? 루비스코, 그죠? 그 다음에 또 PP 카라복실레이스라는 엔자임이 있죠. 이 루비스코는 이 광합성과 호흡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기능을 띠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C3 작물이 많고, PP 카라복실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포스페놀 파이브베이트 약인데, 요거는 이제 C4 작물에 또는 캠 식물에만 작용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 광호흡은 안 해요. 광호흡은 안 해요. 광합성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CO2만 외기에서 흡수를 하는 거죠. 세포 속으로. 그죠? 엽록체 속으로 흡수를 하고, O2는 흡수를 안 해버려요. 아주 이 친밀도가, 친화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표를 여러분들이 요건 꼭 기록을 해보세요. 기록을 해보시면 이제 C4 작물이 있고 C3 작물이 있다 했죠. 그죠? 그 다음 음지 월동 작물이 있다 보면 먼저 최적 온도를 보는 게 좋아요. 최적 온도는 C4가 대체로 온도가 높죠. 그 다음 C3, 그리고 최저 온도는 또 C3가 좀 낮아요. 최고 온도도 좀 낮죠. C3가 C4보다는. 그러니까 C4는 주로 아열대 작물들이 대표적인 게 뭐 옥수수, 사탕수수 이런 애들입니다. 그 다음 음지 식물은 햇빛이 좀 적게 비치는데 잘 자라는 식물이죠. 뭐 더덕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됩니다만은. 그러면 이 최적 온도가 이렇고 최고 온도가 이렇다. 그죠? 최저는 마이너스 2도까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1, 20도, 그러니까 한 10도씩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월동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벼를 제외하는 화분과 보리, 밀, 호밀, 기리 이런 애들은 거의 다 월동작물이에요. 가을에 심어서 겨울까지 좀 자랐다가 그 다음에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고 온도는 3, 40도 되더라. 광합성을 보면 Q2에는 30도씨죠. 2 내지 3, 32에서 35도씨. 그죠? 가 이제 30도씨인데 Q10이 2 내지 3배, 32에서 35도씨는 감소, 50도씨가 되면은 호흡이 정지된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 온도란 얘기죠. 최고 온도 이상 올라가면은 뭐 Q10이 2 내지 3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벼 같은 경우에는 Q10이 1.6에서 2.0 정도로 낮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분의 흡수 이행이 있어서 이제 이 지온이 상승할 때 세포 투과성이나 용질 확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뿌리 호흡량, 양분 흡수, 필요 에너지 모두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 농업행위를 한다 할 때는 이 원리를 잘 아시면 지온을 상승시켜주면 뿌리 활력이 특히 겨울 작물 아주 증가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적온 이상, 이 적당한 온도 이상으로 가면 호흡작용을 하고 필요 산소 공급량이 저하되고 호기성 호흡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소모가 많아서 양분 흡수가 감퇴한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산작용은 물을 발산하는 겁니다. 작물이 잎에서 물 1g을 발산하는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2.45kJ이 필요하다. 주변에서 이제 흡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 체온을 조절한다. 그죠? 그럼 이것은 여기 이제 식물체가 있다. 햇빛이 비친다. 그죠? 그러면 햇빛이 비치니까 정산작용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물 1g을 이렇게 이제 발산을 하는 거죠. H2O를 발산하면은 주변에 이제 그 열을 2.45kJ를 흡수를 한다.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름에 되게 덥다. 더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뿌려주면은 온도가 내려가겠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기록을 꼭 하시거나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드릴게요. 자, 기록을 다 하셨나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적산 온도부터 설명을 할게요. 적산 온도라고 하는 것은 적산, 누적했다. accumulated temperature. 그러면 파종에서 시작해서 수학까지 0도씨 이상 되는 일 평균 기온을 합산한 겁니다. 그럼 하루의 온도가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저온, 고온 평균한 거죠. 그죠? 이 온도가 뭐 5도, 6도, 7도, 8도, 뭐 12도, 10도 쭉 해서 요 바라에서 현재까지 수학까지 하베스팅까지 요걸 매일 더한 거예요. 0도씨 이상 되는 거, 마이너스 2도 이런 건 빼고 요걸 이제 적산 온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 하면 유효 적산 온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의 작물들이 10도씨 이하에서는 생육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10도씨 이상 되는 온도, 평균 온도를 전부 다 한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런데 밀이나 호밀 이런 애들은 4도씨, 5도씨에도 생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경우는 봄, 여름 작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 요것은 이제 이펙티브 되겠죠. 이펙티브, 효과적인 이펙티브 accumulated temperature.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효 온도라는 게 있어요. 요 보시면 가장 이제 벼가 일대 작물이니까 벼, 보리, 옥수수, 완두, 담배까지 보면 최저 온도는 완두는 1, 2도고 벼는 10에서 12도, 보리는 3에서 4.5, 옥수수 80, 담배가 높죠. 그죠? 13, 4. 최저 온도는 보세요. 거의 평균이 20, 30도인데 벼는 30, 32, 보리 20, 옥수수 30, 32, 완두 30, 담배 28. 담배는 보세요. 최저 온도는 더 낮아요. 보리보다는 높지만. 그런데 최저 온도는 10도씨 이상이다. 이게 이 담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는 여름 작물이다. 그 5월달 이후에 파종을 하거나 재배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 최고 온도는 가장 이제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게 이 옥수수입니다. 이거는 42, 뭐 2, 3도까지 견딜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벼는 36, 38, 그 다음 보리 28, 30, 완두가 35, 담배 35 이렇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크게 온도가 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죠? 그래서 보통 한 20에서 25에서 한 30 사이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적산 온도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 여름 작물, 겨울 작물, 봄 작물 이렇게 보시면 자 만생종인 경우, 저생종인 경우 이렇게 구분해 놨죠. 그 다음에 가을 작물, 겨울 작물 그러니까 만생종인 경우 벼는 3,500에서 4,500도씨, 담배는 3,200, 3,600도씨. 요게 이제 적산 온도예요. 조생종인 메밀은 1000에서 1200. 요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메밀은 적산 온도가 가장 낮다. 그래서 생육 기간이 가장 짧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조는 1800에서 3000. 그 다음 겨울 작물은 추파, 소위 가을에 이제 파종하는 맹류는 1700에서 2300, 2000 내외죠. 그죠? 봄 작물인 아마하고 봄뿌리 얘들은 1600에서 1800 정도가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작물별 필요 총 온도량, 적산 온도를 이야기를 하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온, 수온, 지온 및 작물 체온의 변화에서 이제 기온 변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1년에 우리가 변화를 보면 8월에 가장 높고 1월에 가장 낮죠. 그죠? 그래서 최저 기온은 월동 재배할 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최고 기온은 여름을 지나는 그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용어에서 무상기간이라는 애가 있어요. 무상, 서리가 없는 없을무 서리상자죠. 그죠? 그러면 여름에 당연히 서리가 안 내리겠죠. 여름 서리 내리면 뭐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1년간 서리가 없는 일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 작물 생육에. 그 다음에 하루 중에 보면 일 변화에서는 오전 5시가 가장 온도가 낮아요. 그 다음에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높아요. 대체 여름에는 그 뭐 2시 반, 3시까지 높긴 하지만 보통 1시에서 2시 사이가 평균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일 평균 온도는 언제로 보느냐 하면 오전 9시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 갔다. 그죠? 출근했다. 딱 1시 되면은, 1시가 아니고, 딱 업무 시작하면은 그 시간이 평균 온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죠. 그죠? 그 다음, 일교차라고 하는 것은 방관하지 온도 차이를 말하죠. 그죠? 그래서 발화에서, 그 다음, 동화물질이 축적되고 생장하고 개화 등을 해서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수온, 지온, 그 다음 작물 체온의 변화는 수온은 물은 흙보다 비율이 크죠. 특히 모래보다 뭐 엄청 큽니다. 바위보다 크죠. 그래서 겨울에 바닷가에 가면 시원하죠. 안 춥고. 근데 산에 가면 춥죠. 예. 요것은 이제 물이 냉해 햇빛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물을 이제 추울 냉해가 예상될 때는 심수 관리, 소위 물을 깃게 된다. 이 온도가 콜드해질 때는 물을 이렇게 깃게 되면은 온도가 템퍼가 이렇게 업된다. 그죠? 그래 안 하고 물을 안 대거나 뭐 얕게 되면은 이 찬바람이 콜드 윈도가 싹 지나가면 추워진다. 그죠? 그래서 콜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최저 온도는 기온보다 한 2시간 늦게 이제 이루어진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지하수는, 뭐 한 상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해도 보통 제가 측정해 보니까 한 10도에서 12, 13도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에서 17도씩. 그래서 겨울에 만약에 엄청 춥다, 온도가 낮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를 퍼서 어떻게 하죠? 비닐하우스에 위에 지붕에 뿌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 3도 물을 뿌려주니까 겨울에 추울 때는 마이너스 뭐 10도, 2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비닐하우스 온도를 어느 정도 높게 유지를 할 수 있다. 그걸 수막 처리라고 하죠. 수막.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필름이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다가 물을 쫙 내려주는 거죠. 밤에 되게 추울 때.
내려주면 이 지하수 온도가 이렇게 높으니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바깥에는 마이너스 지금 20도씨예요. 여기는. 근데 안에는 지금 15도씨를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 안 하면 이게 작물이 냉해를 받아서 가십니다. 그죠?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수막을 처리를 해준다. 그죠? 물을 쫙 흘려주면은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결국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효과적인 게, 이게 온도를 유지해 주니까 좋긴 한데, 문제는 만약에 전기로 사용해서 이렇게 펌핑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가 한번 나가버리면 이거 믿고 있다가는 난리 나겠죠? 그래서 항시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개발됐다 해도 전기는 100%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에다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전기 아닌 다른 동력을 해서 온도를 절대 바깥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온도 15도씨는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싼 작물이면 좀 얘기가 다른데 겨울에 재배하는 작물들은 전부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비싼데 그 하루만 이 냉해를 받아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이거는 회복이 불가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꼭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한번 여러분들 검토를 해 보세요. 시간 2분 드릴게요. 지온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생각을 해 보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최저 온도가 기온보다 2도씨 높다 얘기를 했고, 토양 빛깔이 진하면 대체로 유기물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온이 높죠. 근데 이제 모래알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어때요? 뭐 옐로우랄까 그레이 회색이랄까 하여튼 그렇죠. 그 다음에 함수량이 높으면 지온 저하가 경미하다는 얘기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운한다는 것은 전기 가리를 간다 틸레지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간극이 향상되고 보온력이 향상돼서 지하부 지온하고 일교차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지중 심도가 깊으면 온도 변화가 이것은 이제 토심이라고 보면 되죠. 심도가 깊으면 온도 변화가 적고 남쪽으로 경사지면 지온이 높아지겠죠. 그는 요걸 남사면 이렇게 말하고 북쪽으로 경사지면 북사면 하는데 이때는 엄청 춥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남사면에 있는 것보다는 북사면에 있는 게 더 나무가 커요. 나무를 보면 트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사우스
요게 노스입니다. NOLT 노스인데 나무가 이렇게 커요. 이게 뭐냐 하면 남서면이 햇빛을 이렇게 선라이트가 많이 오니까 이게 잘 자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햇빛은 물론 광합성은 여기 많죠. 많은데 수분 때문에, 모이스처 스트레스 때문에 이 크기가 작아요. 세미 드왈프 수준으로 작다는 거죠. 근데 북사면에 전부 이쪽은 우리가 그 목재로 쓰는 것은 북사면을 향하고 있는 거, 뭐 또는 북쪽에서 추운 데서 자란 거, 이런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수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일항을 높게 하면은 지온이 상승한다. 겨울철에 일항을 이제 이렇게 이제 높게 하면은 지온이 상승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고래 이렇게 이제 열을 이제 낮에 이렇게 많이 받아 놓으니까 따뜻해지잖아요. 전체가 홀딩하니까. 그러니까 이리 안 하고 그냥 겨울철을 밋밋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은 바로 이 콜드 윈드가 swing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수온, 지온에 따른 작물 체온의 그 온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작물 체온은 흐린 밤에 이제 음지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물방울이 좀 매치가 있는 거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발산하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흡수 발산보다는 정산 방열, 이 말은 물을 이제 이렇게 내보내면서 이제 열기를 함께 내보내는 그런 방열이 크다 하는 거죠. 흐린 밤에 음지 조건에서. 그 다음에 여름철 맑은 날에는 당연히 여름철 맑은 날은 광합성에는 수분이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해야 되겠죠. 흡수가 발산보다도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온하고 요 식물체 체온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이 체온이 그죠, 높다 하는 거죠. 요 식물체 체온이. 근데 겨울철에는 흐린 날의 경우에는 여기 기온이 바깥 온도가 이 체온보다 높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름철 맑은 날은 정산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내보내는 거죠. 그죠? 많이 내보낼 때 주변에는 온도가 낮아지고 체온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흐린 날에서는 이제 이 정산해서 방열, 온도하고 같이 이제 나가는 게 크다 이 말이죠. 흡수해서 발산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죠?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 검토를 해 보시고 1분간 이제 시간을 줄 테니까 변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한 2분간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 전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전급차가 왔는데 여기는 전기 이상해. 물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아니요. 네, 지금 이렇게 나가네. 여기는 전기 들어오셔야 되죠. 네. 네. 그러네. 이건 아니고 금방 올렸어요. 그러면 저걸 나중에 하시고 난 다음에 저 바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얘는 저 물이 들어가서 좀 있으면 또 떨어질 거예요. 오늘 뽑아라. 네. 잠깐 뽑아라. 요거에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체크 다시 한번 보시죠. 아니 이 센터를 막
바꿔라고. 아직 좀 펴서 자, 그러면 이제 변온이라는 것은 온도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온과 작물 생리를 보면 칼륨, 규산, 아모니아, 아모늄이죠. 질소, 망간, 인 순으로 이제 흡수가 감퇴된다는 거죠. 가장 많이 이제 감퇴되는 게 이제 칼륨이죠, 그죠? 그 다음 규소, 아모늄, 그 다음 인산은 흡수가 감퇴가 적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뿌리의 정상 호기적 물질 대사가 억제되고 무기 성분 흡수가 감퇴되고 당류, 전분이 전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잎 합성 탄수화물 호흡에 의한 소모가 20도씨에서 극히 증가한다. 탄수화물 전류 축적이 많은 25도씨 이하에서 배는 동물이 아니고 작물 생리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전류 축적이. 그 다음에 변온과 작물 생장에 보면 변은 밤에 저온 소위 분을 채성기 때 신장이 억제되고 분을은 정제된다. 그죠? 그 다음에 25도씨 밤이고 낮이 35도씨인 경우 분을기 초장 키가 가장 크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15에서 35도씨로 이렇게 변온이 되면 유효 분을수가 정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분을이 증가하고 무효 분을수는 감소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구마는 변온이 되면 20에서 29도씨는 궤근, 뿌리의 형성이 촉진된다. 그죠? 감자는 요거는 감자는 줄기가 변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궤경이라 하고, 고구마는 뿌리가 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궤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걸로 보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